반갑습니다. 얼마 전 그 학부형이신 교도님께서 전화를 하셨길래 우리 그 아들 학생이 집에 갔더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요 어버이날이라고 집에 오더니 글쎄 큰 절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 수술을 최근에 해서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말려도 끝까지 큰 절을 한다고 큰 절을 해서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렇게 절 한 자리 받고도 저렇게 뿌듯하고 행복해 하시니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사회에 나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뿌듯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마음이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우리 교직원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다들 바쁘고 어렵고 이런 이유가 많죠.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스러운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두 부류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어려서 너무나 늙어서 병들어서 또 이런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고 싶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무자력한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우리가 힘 미치는 대로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제 힘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의례 생활을 한다면 정신을 차리게 해서 공부 삼아 자력을 양성해서 자력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락과 지혜를 멀리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고 대종사님께서는 평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위대하심이고 위대하심이라고 대산종사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복과 지혜를 구하기로 하면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성현들에게서만 구하지 말고 복과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서 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의 새 불법이라고 이렇게 대산상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의 자주력, 그리고 육신의 자활력, 그 다음에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었을 때 이 사람을 우리는 자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승강기를 타면 기숙사에 승강기를 타면은 그 모서리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합니다. 무릎이 약하니까 절 4번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어깨 펴기, 특히 승강기가 아주 그 모서리가 좋아서 그 각에다 딱 대고 어깨 펴기, 다리 펴기 이것을 늘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제가 그걸 안 하고서 지난 겨울부터 이 승강기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 문이 왜 이렇게 늦게 열리지? 왜 늦게 닫히지? 하면서 계속 그것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 그 행정 선생님한테 승강기 업체에다 전화해서 이거 왜 이런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져서 급기야는 관리 업체까지 이렇게 불러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단추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숫자 표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1, 2, 3, 4 승강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틈에 내 마음을 봅니다. 초조할 수도 있고 무료할 수도 있죠. 어떤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챙겨보면 이런 틈은 참 많죠. 문이 열리는 순간,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 전화 신호음을 들으며 상대를 기다리는 순간, 작은 틈을 선심으로 채우면 내 삶은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틈과 틈이 모여 인생이 되니 틈틈이 하는 마음 공부가 참 소중합니다. 이거 제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그 원불교 신문사
사장님이신 균산 최정풍 교무님이 1분선 무시선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승강기 조금 느린 것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다 흐트러져서 승강기만 타면 평상시에 하던 내 마음 챙김을 다 놓아버렸구나 반성을 하면서 바로 마음 챙기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떤 젊은 사람들이나 또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틈틈이 명상을 하는데 주로 하는 거 있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멍 때리기를 한답니다. 멍 때리기를 하고 또 카페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명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니만큼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밖에 사람들도 이렇게 자선이나 명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 때문에 또 병원에 갔을 때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 촛불이나 향불이 목에 좋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저렇게 켰지만 흐름이 엄청 올라오고 있죠.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명상할 때나 이럴 때는 굳이 촛불을 켜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돈 안 들이고 후유증 없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초보자에게는 명상보다는 소리내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속에 있을 때는 속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든지 이렇게 마음을 수시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잡고 챙기고 하는 이런 연불이 효과적이고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쌓이고 또 자선하는 방법이나 명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자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명상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 기초가 없는 분들이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대부분 오히려 병이 생기기 쉽고 생각이 더 많아져서 번뇌가 치성한다. 번뇌가 치성해져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기체를 할 우려가 높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배웠지만은 앉아서 하다가 여러 번 기체를 해서 이 기체한 기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초보자한테는 명상도 좋지만 연불이 좋고 또 어느 정도 잘 알았을 때는 알고서 이 명상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사람이 생각과 염려가 많고 보면 그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일을 걱정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분심초려로 번뇌망상을 끓이다 보면은 충격이나 병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실신자가 될 수도 있고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쉬우니 늘 정신을 하나로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의 그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생각을 줄이는 연불이나 이런 방법으로 앉아서 명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사이사이 틈을 이용을 해서 이 균산 최정풍 교무님 말씀처럼 틈틈이 마음을 챙겨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좁쌀만큼씩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는 크게 정신수양이라고 하는데 정신수양이 뭐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정신수양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양력을 얻게 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져서 천만 경계에도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의 수양력이라고도 하고 정신의 자주력이라고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주연 운영위원님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직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꿈이 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가둬놔야 큰 배를 띄울 수가 있다. 또랑물에서 배 띄우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다고 하겠죠. 똥배짱이냐? 또랑물에다 배 띄우고 뭘 하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웃겠죠. 그런데 이것과 같으다. 정신수양이라는 것을 물을 많이 가둬 두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우리 정신도 저축을 많이 해놔야 이 수양력이 쌓여야 큰 이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주력을 키워라. 정신의 자주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옷감 짜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옛날에 옷감을 많이 짰는데 옷감 짜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이정란 교수님은 그 기계에서 옷감 짜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네. 대부분 여자들이 옷감을 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이집트에서는 남성들이 옷감을 짜고 여자들은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래로 많은 사회에서는 남성을 다르게 대우를 했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했고 대우가 조금 낮았고 또 반면에 남자들은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우위에 올라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방문하는 교도님 댁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가끔 밥을 먹고 와요. 근데 언제나 남편이 밥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얻어먹기가 불편해서 왜 밥을 안 해? 밥을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왜 여자라고 해서 밥 해먹으라는 법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법 있어요? 교무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왠지 밥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없지 않아 많은데 이 교도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꼭 여자가 밥 해먹으라는 법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댁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오빠는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을 하고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나는 그걸 한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어디 시골에 영농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교육을 어디서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말을 하면 그거 교무님 양성평등에 어긋나요.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서 조목조목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휴게실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들은 일찍 나오고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여자들은 느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답니다. 화장실에다가 여자들 화장실 변기를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이제 양성평등의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 교도는 뭘 잘하는가? 아주 말을 잘합니다. 제가 당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데 익산시 공무원들과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어디 모모한 곳에 가서 귀농하려고 모여있는 서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2시간 하면은 거금을 준다 그래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오고 또 이제 어떤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 귀농하려고 하는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면 시 공무원들이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공무원들 앞에서 이제 핸드 마이크까지 사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강의를 하고 시설을 투어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남편 되시는 분이 당신이 최고야. 당신 잘했어 오늘.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특히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손을 딱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지척을 밥이나 당신은 말 잘하더라도 집에서 밥이나 해먹어 이러면은 이게 안 맞는데 그렇게 남편은 직접 요리를 해서 요즘은 특히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렇게 요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해물찌개랄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바로 해내셔가지고 제가 자주 얻어먹었는데, 자력양성은 원불교 초기 교서인 6대 유령에서는 원기 17년 1932년에는 남녀 권리 동일로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녀 권리 동일을 강령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남녀가 다 같이 하자는 것이며, 남자는 여자로 인하고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치 못한다는 원망할 원심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것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느 한편이 혹 여성이나 혹 남성이 한쪽에 원망심을 갖는다면은 그 가정이나 직장은 온전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원망심이 쌓이고 보면은 언젠가는 그 문제가 커져서 터지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수십 년간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되는 그 계층에서는 이혼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66세로 빌 게이츠가 황혼 이혼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들 부부는 27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혼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다. 기자들이 말하기를 특별한 갈등보다는 각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빌 게이츠에 앞서서 2019년에 아마존 설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결혼 생활이 심각한 갈등보다는 결혼 생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이혼을 하는 것이 향후 두 사람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녀가 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살면 살수록 호흡이 더 맞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몇십 년 맞추면 몇십 년 더 이게 짝짝짝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잘 맞습니까? 네. 아, 네. 1932년 원기 17년에 90년, 지금부터 9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는 미래를 전망을 하시고 남녀 권리 동의를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여자로 인하고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자기 이상과 포부를 실현치 못한다는 원망하는 마음, 원심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미루지 말고 자활, 스스로자 살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자활이 필요하고 정신의 자주력 플러스 경제의 자립력, 이것이 서로가 같이 공존할 때 우리가 이상과 포부를 실현해가면서 한 가정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또 부부간에도 아프다고 하면 며칠은 걱정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서로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의지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그 아픔을 핑계대서 이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도 자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산종사께서는 40여 세 때 젊으셨을 때 폐를 많이 이렇게 잘라내시는 그 수술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다시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큰 그 육신의 병을 앓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 병을 극복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몸이 아파서 치료할 때 아주 늙지 아니하고 기운을 챙겨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자연을 벗삼아 함께하며 활생을 하는 것으로 자활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그냥 놓지 말고 이렇게 육신을 스스로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리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이 서지 못해서 부부간이나 부모간이나 자식간이나 형제간에 의지하려는 그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정의 노력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심적으로 다른 단체나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면은 그 단체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열반하신 어머니가 가끔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큰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비롯한 5남매 5형제인데, 큰아버지께서 5형제 그 동생들한테 그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장자이기 때문에, 제일 큰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시고, 우리 그 아버지를 비롯한 밑에 동생들은 진짜 숟가락 몽댕이 하나 들고 결혼을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아버지께서는 그 재산을 다 노름으로 탕진을 하시고 없애시고서는 그 형제들이 숟가락 몽댕이 하나 갖고 나와서 사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빌려줄 돈도 없죠. 그러니까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도장을 빌려달라고. 아버지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도장을 빌려다가 빚을 어서 쓰시면, 그게 옛날 빚은 장밋빚이잖아요.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오면 그 가을에 2가마니를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을 아버지 도장을 갖고 가서 빌려다가 쓰시면서 그렇게 노름을 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번번이 이렇게 하니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필 날이 없이 가족들, 그 자식들 굶겨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큰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또 큰아버지께서 저기서 또 도장을 빌리러 오시는 거예요. 도장을 빌리러 오시는 걸 보고 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몰래 그 도장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언니는 요즘도 어렸을 때를 얘기하다 보면은 배고팠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나 배고프고, 그런데 또 큰아버지께서 도장을 빌리러 또 오시네. 그러니까 그 도장을 들고 그냥 도망갔는데, 그 이후로 큰아버지께서는 부끄러우셨는지 도장을 더 이상 빌리러 오지를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이 먹고 살게 됐다. 그리고 형제들도 저희도 6남매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나 오빠들은 그 도장 빌려준 덕택에 그 빚 갚다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배고픈 시절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 우리 그 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 부부나 형제나 이런 거보다는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족이 뭔지 아시죠? 나갈 때가 됐는데 집에서 나가지를 않고 딱 그렇게 있으면서 평생을 거의 40, 50 먹은 아들, 딸이 7, 80 먹은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집들도 간혹 가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도 언니가 도장을 가지고 뛰지 않았으면 이것은
저희도 공부를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불교에 왔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면 원불교를 못 왔을 거예요. 네, 언니가 도장을 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불교에 와서 성직을 하고 있는데 이 캥거루족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결단을 누군가가 내려서 끊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나갔을 때 몰래 짐을 다 싸가지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다고요. 그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캥거루족들이 더 이상 그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력 생활을 하지 않고 의례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고리를 끊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공부 삼아서 해라. 대종사님께서는 자력 양성도 공부 삼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하면서 자력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교육도량에서 근무하는 우리니만큼 학생들도 자력을 얻도록까지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기숙사는 아시다시피 남녀가 같이 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층에 올라가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아웃을 시킵니다. 바로 일주일 안에 짐을 싸가지고 나가라, 퇴관해라. 그리고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런 사유로 학생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CCTV에 그게 다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남녀 학생한테 집에 가시오 하고 부모한테도 전화를 돌리게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꼭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는 애기인데 그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애기가 아니고 아들은 아무것도 아직 이성에 눈도 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 애기는 아직도 어리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CCTV가 어쩐지는 모르지만요 관장님 우리 아들은 진짜 어려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수업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과에 가서 수업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수업도 한 번 안 해고 그냥 기숙사에서 내쫓긴다는 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이니까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하도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그러면 어머니가 더 학생한테 주의를 주고 우리는 벌점으로 해서 이 정도로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 덩치만 떨렁하니 크지 사실 알고 보면 어제가 성년의 날이기는 했지만 그 성년의 날 하나 지났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큰 성인일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 애기일 뿐이고 우리가 자력을 양성하도록까지 우리는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회로 내보내지 우리 학교로 돈 들여서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력이 있으면 애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서 본인들 활동을 하지 우리 학교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아직 자력이 서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로나 지식으로나 인성으로나 잘 살펴줘서 그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서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까지 우리가 교육불사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이 또 사회에 나갔을 때 또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잘 산다면은 또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요즘 인구 절벽인 이 시대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것이고 우리 여기 졸업생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요즘도 그런
그 동문들 많죠. 자기 자녀들 또 여기에 보내는 그런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우리 학교도 좋고 또 부모님도 좋고 우리 학생들도 좋고 이런 그 연결고리가 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력을 양성하기에 힘쓰지만은 어떤 방면으로든지 정신의 자주력, 생활의 자활력, 육신의 자활력, 그 다음에 경제의 자립력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갖추기에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 갖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되기를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오니 크신 은혜와 이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저희 스스로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기에 힘써서 서로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도록 붙돋을지언정 의뢰하여 짐이 되지 않고 한 가정의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형제와 친척으로서 관계되어진 인연들에게 그에 맞는 도를 실행하기에 힘쓰고 만나는 인연마다 불궁을 하며 어리고 늙고 병들고 무자력한 분들을 적극 보호하여 이 지상에서 낙원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나이다. 사은이시여 세세생생 거래간의 상생의 선현들과 더불어서 자력을 갖추고 지혜와 복락을 개발하며 참으로 행복스러운 일원의 낙원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